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MBC는 실명이 적시된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했는데 김건희의 이름이 37번 언급되고 김건희의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으며 이 계좌로 이루어진 거래 중 48건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지요.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시민보 기자의 발언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조작 시기가 2010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10년 10월까지인데요. 이 시기에 대해서는 이른바 면소 판결이라고 하지요. 이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아예 판단을 안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 부분은 무죄다 이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법적으로는 우리가 면소 판결은 됐지만 그 시기의 행위에 대해서는 해명해야 할 책임은 여전히 있는 거지요. 대통령의 부인인데 법원에서 이건 공소시효 지나서 면소할 테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하면 대통령 부인도 그럼 나는 자유입니다.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검찰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의 시세 조정성 매매 기록이 284개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이제 1차 게 다 날아갔잖아요. 1차 작전 때 날아가서 이제 50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50개의 부정거래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특이할 만한 것은 그 부정거래가 전부 통정매매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거래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통정매매고 하나는 그 외 고가주문, 허수매수 이런 것들로 나뉘거든요. 그런데 앞에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통정매매는 내가 세력과 사고 판 거예요. 짜고. 그런데 고가 매수나 이런 거는 세력과 거래하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주문을 내기만 하면 범죄로 잡힐 수 있는 거거든요. 김건희 여사의 남은 50건의 거래는 전부 통정매매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들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계속 방송에서 보도가 나왔던 이를테면 주가조작 세력 간의 문자 메시지가 오가고 나서 김건희 여사 바로 샀다. 이런 거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래들이 전부 통정거래고 만약에 재판부가 포괄일죄로 끊는 시점을 2011년 말까지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김건희 여사가 훨씬 더 편해졌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재판부가 이걸 끄는 시점이 1차 작전 딱 끝나고 2차 작전 시작되기 전 시점 이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 바로 직후에 김건희 여사가 매매를 엄청 했단 말이에요. 2010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어쨌든 1차 작전과 관련돼서는 김건희 여사의 법적 책임을 벗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차 작전에 연루된 게 너무 아직 많기 때문에 여전히 김건희 여사로서는 발 뻗고 자기는 힘든 거 아닌가. 1차 작전 세력과 2차 작전 세력의 모두에게 계좌를 빌려준 사람은 김건희 여사가 유일하고요.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정도면 김건희 특검은 빼박이지요. 자, 그런데 법은 만인이 아니라 만명에게만 평등한 것이냐고 일갈했던 노회찬 정신은 어디 가고 만명도 아닌 김건희 한 명만을 위한 법 앞에서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겠다 했지요. 박시영 대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 도입에 대해 정의당 당원들의 생각은 어떨까? 여론조사 꽃에서 2월 3, 4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자. 전국 만 18세 이상 1018명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여론조사심의 참조. 정의당 지지층의 80.4%가 찬성한다. 반대 7.7%에 불과하고 잘 모름 무응답이 11.9%다. 이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은 92.1%가 찬성했다. 양당의 지지층의 정서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정의당 지지자들의 견해와 정의당 당원들의 견해가 과연 다를까? 과거 여론조사 경험을 볼 때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정의당 지도부의 김건희 특검 신중론은 당원과 지지층의 입장과 상반되는 결정이다. 지도부가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당원 여론조사를 해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의당 지도부의 결정을 번복시킬 유일한 길은 정의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몫이 됐다.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는 한 바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찬성이 높은 국민 여론은 당 지도부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서다. 김건희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정의당 지도부도 판단 안 할 듯한데 그렇다면 수사 촉구, 김건희 소환을 강력 촉구해야 하지 않나? 그런 모습 보인 적 있었나? 설마 수사당국이 지금 김건희 수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겠지요? 그렇다면 당장 뭐라도 해라.
선거법에만 목매지 말고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정의당의 지지자 약 80%가 김건희 특검을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보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우선이라는 정의당은 정치적 노림수가 있겠으나 과연 이게 그럴싸하느냐 이겁니다. 정철승 변호사는 이렇게 밝혔지요. 정의당이 민주당과 국힘당 중간쯤에 포지셔닝을 해서 캐스팅 보트로서 정치적 실리를 챙기겠다는 당략을 채택한 것을 제3자가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진보정당을 표방한 정의당의 포지션은 국힘당과 민주당을 지나서 가장 왼쪽이어야 할 것 같은데 어째서 양대 보수정당의 중간에 있으려는 것일까? 정의당은 당명 바꾸고 진보파리도 하지 말기 바란다. 정의는 무슨, 진보는 개뿌리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박용훈 민주당 청년미래연습회의 부회장도 이렇게 밝혔지요.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오직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는 여전히 김건희 여사만 빼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의 신중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엔 찬성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특검의 정의당의 입장이 다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동전 던져서 앞면은 반대, 뒷면은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그만큼 정의당의 갈짓자 행보는 명분이 없습니다. 이걸 정의당은 스스로 민주당과의 차별화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에서 딱 하나를 빼서 전체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발목 잡고 있는 걸 차별화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은 보수에서도 46.9%, 중도에서는 74.1%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의당 지지자의 76.9%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의당은 여론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의당의 차별화된 역할은 거대한 권력을 갖고 횡포를 벌이는 윤석열 정권을 앞장서 견제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지 오히려 민주당을 공격하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견제를 발목 잡는 게 아닙니다. 분명 민주당은 여러 이유로 김건희 특검을 빠르고 힘있게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정치권에서 김건희 특검이 지지부진하던 작년은 정의당에겐 존재 이유를 증명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 기회조차 놓치고 오히려 김건희 특검에 회방을 놓고 있으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정의당의 모습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 법안을 반대했을 때와 비슷해 보입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했을 때와 같은 상황입니다. 정의당이 점점 외면받고 있는 이유는 차별화를 이루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에 고집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부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일당백, 정의당 전체보다 낫다는 용해인 의원은 이렇게 밝혔지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모 여부는 검찰의 관심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거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근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같이 움직였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 측의 해명이 거짓임도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부가 최근 밝힌 바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한 번도 소환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정부 여당 쪽의 반박 논리는 하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불개입이라는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소위 친문재인 검찰 라인을 통해 적극적인 수사를 했음에도 기소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은 특검에 대한 반박의 논리가 아니라 특검 필요를 더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주가 조작의 상당한 증거와 정황이 수사 단계에서 이미 확보되었음에도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지 않았는가? 특검은 이것까지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 특검도 우리 사회의 규범과 가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시장경제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여기에 경제민주화를 시장경제 이념에 대한 보충적, 규제적 원리로 두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에서 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공공성의 구현이라는 매우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인정되고 사적 개인이 주식 가격을 조작해 사익을 챙기는 것은 우리 사회 기본 이념을 훼손하는 중대한 경제범죄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움직였다는 명백한 증거와 정황이 충분히 제시된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검찰 간부의 배우자라서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라서 면책이 된다면 이것은 위헌적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검찰이 그런 면책 특권을 선택적으로 발급하는 역할을 담당할 때 검찰 자신이 부정부패 네트워크의 중대한 한 축으로 기능하면서 주권제 민 민주주의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상황이 이러한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을 도입하기 위한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고,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했다지요. 대통령이 자신의 부인에 대한 주가 조작 수사에 이미 민의의 국회를 통과한 특검을 거부한다면 그걸로 경정권은 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김건희 특검은 진행해도 탄핵, 거부해도 탄핵인 것이니 가열차게 김건희 특검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